오늘날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이 말은 사이코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한 말입니다. 즉 사이코보다도 더 악랄한 연쇄 살인자들이나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말할 때 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혹시 영적인 사이코패스, 영적인 소시오패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 이러한 영적인 사이코패스, 영적인 소시오패스가 흔하다고 감히 단언합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날 세간에 유행하고 있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는 말을 대단히 미안하지만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적용하려는 이유는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세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란 어떤 유형의 사람을 말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이코패스란 본래 심리학 또는 정신병리학적인 용어로서 사이코패시라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 정신병을 말합니다. 이것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말할 때 흔히 사이코패스라고 말합니다. 이 질병은 1920년대 독일 학자 슈나이더가 처음으로 소개했는데 이 말은 범죄, 성적 욕망, 공격성에 대한 통제력이 매우 부족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는 정신적 질병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제심, 양심, 도덕성 등의 통제 기제가 미약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반도덕적,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미국에서는 연쇄살인범의 90%, 전 인구 중 3%가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소시오패스란 뭘까? 소시오패스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거리낌 없이 저질러 놓고도 이에 대해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 정신병을 뜻합니다. 소시오패스의 예로 최근에 얼마 전 남편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시체를 토막낸 후 믹스기에 갈아서 삶은 다음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나누어 담아 바다, 산, 쓰레기 야적장 등에 버린 고유증을 들 수가 있습니다. 소시오패스는 평소에는 너그럽고 관대한 모습을 보이다가 자신의 성공이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비도덕적인 행동, 심지어 살인도 스스럼없이 저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고 후회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외국 영화 케빈에 대하여에 나오는 아들 케빈을 들 수가 있습니다. 케빈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순한 양같이 행동하지만 엄마 앞에서는 충동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현실에서는 히틀러나 후세인 같은 독재자나 일부 부패한 종교의 교주들이 소시오패스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헤롯 대왕 같은 인물을 들 수가 있습니다. 소시오패스는 가족 중에, 학교에 혹은 직장에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중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시오패스가 사이코패스보다 훨씬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전 인구의 4% 정도가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25명 중 1명. 심리학자 마샤 스타우트의 말을 빌리자면 그들은 우리의 일상 속에 늘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모두 반사회적 성격, 인격장애 범주에 속하며 양자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장애 모두 상대방의 안전과 권리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에도 같습니다. 또한 상대를 기만하거나 교묘하게 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고 항상 폭력적인 것은 아닙니다. 심리질병을 분류해 놓은 분류표인 DSM-V에 따르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속한 반사회적 성격, 인격장애는 다음 7가지의 항목 중 3가지 이상을 충족될 때 해당됩니다. 1. 습관적으로 법이나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 2. 지속적으로 남에게 거짓말을 하고 속인다. 3. 충동적이고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4. 폭력적이고 공격적이기 쉽다. 5. 상대방의 안전에 대해 무감각하다. 6. 무책임하고 경제적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 7.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 따라서 두 질병 모두 위의 조건들의 모습은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이코패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인 성향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 반면에 소시오패스는 후천적으로 환경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감정 조절과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사이코패스들의 경우에는 덜 발달한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이코패스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진정한 애착을 형성하기 힘들고 얕고 피상적인 관계를 주로 형성합니다. 이런 사이코패스들의 가장 큰 특징은 아마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든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코패스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피해를 최소화해 미리 범죄를 계획하기도 하고 알리바이도 철저히 만드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내 주위에 있는 사이코패스들을 쉽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매력적이고 신뢰감 있는 사람이라 믿었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내면에는 무서운 기질을 숨기고 있는 사이코패스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소시오패스는 어떨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렸을 때의 학대나 트라우마로 인한 환경적인 영향으로 소시오패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사이코패스보다 좀 더 충동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소시오패스도 또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또한 소시오패스 경향을 가진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좀 더 충동적이고 계획에 없던 일을 저지를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일부터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중 어느 것이 더 위험할까? 둘 다 우리 사회에 위협을 가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사이코패스적인 경향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행동과 관련해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행동을 자기 자신과 분리해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유명한 많은 연쇄살인마들도 보통 사이코패스들입니다. 차례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전체 인구 중에 3%가량이 반사회적 성격장애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소시오패스의 비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남성에게서 조금 더 많이 보이고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자의 경우에 쉽게 나타납니다. 어린아이의 경우 사람이나 동물에게 심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물건을 파손한다거나 심한 거짓말을 자주 하고 도둑질을 하거나 규칙 등을 심각하게 어기는 경우 자라서 반사회적 성격, 인격 장애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동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뇌 영역이 덜 발달해 죄책감을 덜 느끼는 사이코패스, 그리고 부정적인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충동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는 소시오패스, 양자의 차이를 간단히 다루어 보았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이런 성격, 인격 장애의 치료 방법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 등으로 충동 등을 억누르고 다스리는 법이 있고, 특히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충동적으로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만 어떤 뚜렷한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사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위험하고 무서운 것은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는 성향, 즉 기질이 그 특성상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면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일이 터지기 전에는 주변 사람과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전문가가 아닌 이상 잘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형의 사람들은 평소에는 겉으로는 정상적인 사람보다 더 정상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자신의 본능적인 감정에 충실하고 과대망상적이고 비윤리적,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허구와 거짓으로 얼마든지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난 특징을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어릴 적 가난과 부모 등의 학대, 비정상적이고 불우한 가정환경 등을 공통분모로 가지고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와는 달리 사이코는 어떨까? 사이코는 비정상적인 정신병인 것은 사이코패스와 마찬가지만 정신병적 증상이 겉으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약의 서두에 나오는 헤로성은 소시오패스 기질을 가진 누가 봐도 사이코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자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모두 이 사이코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점은 사이코는 자기가 살인한 이유를 모르지만, 즉 자기가 죄를 짓는 이유를 모르지만,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는 자기가 살인하는 이유를 또렷하게 알고, 즉 죄를 짓는 이유를 또렷이 알고 살인을 계획적으로 저지른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가족을 죽이면 보험금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죽이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유전은 아니지만 전자는 선천적으로, 즉 태어날 때부터 전두엽의 이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고, 후자는 후천적인 환경의 영향이 큽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도 여러 정신질환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형의 사람들은 공감 무능력자라고 보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남이 아파하거나 슬퍼하거나 두려워하는 걸 보면 보통 사람들은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는 옆에서 누가 울든 말든 드라마에서 슬픈 장면이 나와서 막 울면 왜 우는지를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서슴없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양심이 마비된, 즉 양심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전두엽의 앞부분인 전전두엽에서 이 기능, 즉 공감 기능을 담당하는데,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형의 사람들은 전전두엽의 이 기능이 고장나 버린 겁니다. 다만 전자는 선천적으로 고장난 것이고 후자는 후천적으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고장이 난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살아가는데 정신적으로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놀랄 만큼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판단하고 선악의 기준도 잘 아는 정상적인 패턴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친절하고 매너 좋고 동네 주민이 좋아하는 타입의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강호순, 유영철과 같은 화제의 연쇄살인범인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감이 가는 타입에다가 친절하고 예의 바른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위장하고 포장하는 것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짜 모습은 뻔뻔한 상습적인 죄질인 잔인한 연쇄살인범입니다. 문제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들을 사회 속에서 구분해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형의 사람들도 충분히 평범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들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거짓말에 능하고 충동적이고 책임감 또한 부족하고 폭력적 성향도 강한 것이 특징일 뿐입니다. 우리나라 영화 검은집에 나오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도 만약 집안에 돈만 많았으면 평범하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죄의식은 느끼지 못하지만 평범한 주부로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거짓말에 능하다고 다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아닌 정상적인 사람들도 사실 거짓말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고, 또 사기꾼들은 거짓말은 잘하지만 사기꾼들이라고 모두가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형의 사람들을 식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슬퍼서 울고 있는 여러 사진 중에 특별히 웃는 사진을 한 장 섞어둔다거나, 반대로 웃고 있는 사진 여러 장 중에 특별히 울고 있는 사진을 한 장 섞어두고서는 그 중에서 표정이 다른 사진 한 장을 찾아보라고 하면 쉽게 구별하지 못합니다. 즉 슬픔과 기쁨의 감정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형의 사람들은 충동적이고 책임감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생활을 하거나 직장생활, 사회생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주부가 약간의 폭력적 성향을 가졌다면 남편과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해할 것이고 아이는 소시오패스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이것은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폭력적인 성향을 가졌다면 아내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해할 것이고 아이는 소시오패스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형의 사람들이라고 무조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람을 죽일 이유가 있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형의 사람들이 진짜로 무서운 겁니다. 보통 사람이 살인을 하고 나면 죄책감과 죄의식을 느끼고 살아가지만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의 경우는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의 대부분이 연쇄살인범이나 잔혹한 살인마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영화 하정우 주연의 추적자에 나오는 주인공도 사이코패스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러한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 유형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분을 구주로 믿고 마음 깊숙이 영접해서 지금까지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령 충만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은혜에 의한 생활 패턴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직분까지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죄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흑인 이 몸에는 죄성의 DNA가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살아가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랜 기간 했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도 상습적이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중에서도 영적인 사이코패스, 영적인 소시오패스일 확률이 높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도 살인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 살인을 저지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는 이 사회에서는 쓸모없이 악만 끼치는 살아있는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반사회적인 인격의 괴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 이러한 영적인 사이코패스, 영적인 소시오패스가 있다면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들을 보면 거의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교회 신앙 공동체에는 전혀 덕이 되지 못하고 쓸모없이 악만 끼치면서 살아있는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교회 신앙 공동체 내에서 반교회 신앙 공동체적인 인격의 소유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반드시 사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심각한 것은 이것이 유전은 아니지만 자녀들이 기질적으로 듣고 보고 받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영적인 사이코패스, 영적인 소시오패스형의 사람들이 세상에서나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방금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영적인 사이코패스, 영적인 소시오패스형의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부터 증명해서 밝히고자 합니다. 다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려거나 비판하려는 차원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깨닫고 반성해서 죄를 회개하게 함으로써 더욱더 잘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려는 것임을 미리 말씀을 드리니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한 차원에서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숨겨진 부끄러운 부분들을 드러내려는 것일 뿐임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혹 이것을 듣고 배워서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려는데 이용하려는 성도가 있다면 그분은 자기 자신이 바로 영적인 사이코패스, 영적인 소시오패스인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임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님의 사역의 균형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으로만 영과 마음의 깊은 상처와 꼴의 치유의 능력을 발휘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철저하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양심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납작 엎드렸지만 그런데도 또 고의로 짐짓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면 마치 화인 맞은 사람처럼 영적으로 이 양심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영적인 사이코패스, 영적인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으면 자기가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배반했다는 마음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 즉시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물론 이때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필수입니다. 영적인 사이코패스, 영적인 소시오패스는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가 결여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전두엽의 이상으로 회개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서도 또다시 고의로 짐짓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이코패스, 영적인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